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시각 8월 26일 오전 9시 12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봉 마감을 했죠. 좀 전에 일본과 함께 저번 주 일주일 내내 움직임을 이렇게 좀 큰 상승으로 나타내면서 주봉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주봉의 주요 지지 저항을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는 저번 주에 2주 연속 도지형 캔들로 마감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주요 지지 저항, 그러니까 지지 라인은 일단은 지켜줬어요. 근데 바로 위에 있던 저항 라인은 강하게 돌파를 했죠. 하면서 큰 장대 양봉이 나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큰 하락 트렌드 라인 위쪽 아래쪽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 가서 볼게요. 일봉은 보면 계속 그려드린 이제 지지 저항 라인들, 여기서 추세선 제가 저번에 하나 그려드렸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삼각형 형태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숏은 일단은 대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정답은 없지만 현재 추세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위쪽에서 내려오는 하락 트렌드 라인을 위로 돌파를 하고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거는 하락으로 배팅을 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눌림에서 상승을 잡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지나간 거 가지고 맞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차트 상에서 나와 있는 흐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아직 상승이 마감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8월 23일 날 종가 마감, 그러니까 8월 24일 날 아침 9시에 마감이 됐겠죠. 요 그 캔들부터 현재까지 캔들이 좀 작아지고 있죠, 위쪽에서. 그러면 추세가 약간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 계셔야 돼요. 캔들이 고점이나 저점 부근에서 크기가 작아지면 추세가 약간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지지 저항 라인들, 이 추세선 만약에 내려오면 여기 추세선과 현재 엊그제 돌파한 61,367달러 정도, 바이낸스 차트 기준입니다. 요 가격대를 지지를 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현재 일봉상 캔들에서 요 갭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요 갭을 또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일봉상 차트입니다. 일봉상에서 요 라인들 61,300달러, 그 다음에 요 지금 현재 갭이 생긴 63,500달러 요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바로 간다기보다는 약간 눌렀다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8시간 한번 가볼게요. 일봉상에서 보인 요 페어밸류 갭이죠. 요 갭을 상단을 지금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긴 한데, 요게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지받을 때까지 좀 눌림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바로 매수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요 갭 안에, 요 갭 안에 가격에 박스를 쳐 두고요. 요 안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만약에 여기 깨지면, 여기 하단 라인 61,300달러 정도 부분이 깨지면 손절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시간 한번 가볼게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캔들이 여러 개로 쪼개지는 상황인데 일봉상 갭을 현재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어요. 1시간 차트도 마찬가지죠. 갭을 계속 움직이고 있다, 여기 안에서. 근데 1시간 상에서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 트렌드가 보이죠. 고점 두 군데를 연결을 했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척 하다가 아래로 흘러 내렸고, 하단에서 올라오는 상승 트렌드 라인은 지지를 받았어요. 받고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했다가 계속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쪽 위쪽 예전에 그어놓은 일봉 주봉상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현재는 바로 다음 저항 아래 라인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테더 도미넌스 가볼게요. 일봉부터 보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비트가 상승을 하려면 여기 중기 상승 채널에서 미들라인을 아래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서 내려오는 하락 트렌드 라인을 아래로 다시 돌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오더블럭이 가운데 껴있어요. 일봉상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오더블럭이 여기서 껴있는데 이거를 아래로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 채널 하단 라인까지 그러니까 내려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라인 테더 도미넌스 차트도 같이 열어 놓으시고요.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방향을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시간 봉 가볼게요. 4시간 차트도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1시간도 마찬가지고 1시간 차트도 일봉상 그려놓은 오더블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오더블럭이라는 개념은 사실 테더 도미넌스 차트에서 뭐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봉상 여기 오더블럭 사이에서 지금 매수 매도와 그러니까 매수 매도 관점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돌파를 한다고 하면 비트가 하락을 할 것이고 아래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일단 큰 비트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비트 차트 가볼게요. 업비트 일봉상으로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바이낸스 차트와 지금 2023년 10월 16일부터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10월 16일부터 구름대와 단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3월달부터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형성된 위아래 추세선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큰 틀을 보면 상승에 지금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락이라고 하면 이 상승분을 다 되돌리고 하락을 해야 하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올라온 게 보이죠. 올라왔다가 현재 여기와 여기에 보면 반 정도도 아직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피보나치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0.382 구간 정도 되겠네요. 아직 반 정도는 못 왔고 그래서 현재는 조정 중인데 이 일목구름상을 터치를 하게 되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었죠. 근데 도지 캔들인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8월 5일날 그러면서 주봉이군요. 주봉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8월 5일날 마감된 일주일 동안 이 마감된 도지 캔들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 도지 캔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 상승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보였는데 하락으로 더 크게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횡보를 보이다가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요. 도지 캔들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꼭 그 방향으로 가던 방향대로 꼭 가는 건 아닙니다. 일봉상 차트 볼게요. 일봉도 마찬가지죠. 여기 거래량이 여기 많이 들어왔어요. 8월 5일날. 근데 하락 조정 중에 거래량이 긴 꼬리 형태를 남기면서 말아 올렸죠. 전부 다 말아 올리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일봉상으로 보면 현재는 거래량이 줄고 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줄면 어느 시점부터는 빵 하고 터지는 시점이 나와요. 일봉상 보면 구름대 저항이 아직 남았죠. 8,800만원 정도. 지금 상승을 보이더라도 8,800만원 정도 가면 저항을 한번 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눌림에서 매수를 기다리셔도 되고 여유 있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4시간 봉에서 보면 지금 강한 여기 상승을 좀 보이면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을 동시에 상방으로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1시간 차트를 보면 저번에 단타를 하면서 제가 박스도 그려드리고 여기 페어밸류 갭이었죠. 이걸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 채웠죠. 여기서 채우고 1시간 봉상 일목구름도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 돌파를 했어요. 근데 단기 저항은 이쪽에 8,300만원 정도였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8월 24일날 새벽 1시에. 그러면서 현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시간 상에서도 지금 흐름은 상승이에요. 상승. 현재 단기 고점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구름대가 현재 두터워요. 이 구름대를 보실 때 두께를 보셔도 되거든요. 이거 한번 참고해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 강한 지지대가 있죠 현재. 그래서 단타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 구름대를 기준으로 잡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도 되고 차트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바로 가는 걸 이제 기대를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 상황이나 테더 도미넌스, 그러니까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좀 보시고요. 테더 도미넌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차트를 시간대를 좀 줄여 가시면서 아, 내가 어디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어디쯤에서 익절을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 익절을 어디서 해야 될 거예요? 익절을 사실 그건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매수는 내가 과거에 흘러온 차트를 보고 내가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지만, 매도는 본인이 원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오면 바로 매도를 하세요. 일단 익절했을 때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단 1원이라도 익절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나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짧게 가더라도 여러분 그 익절을 자주 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불장이 와가지고 어떤 지표도 다 무시해버리고 아, 분명히 과매수권에 들어왔는데 다 무시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코인에서는 그런 게 특히 흔합니다. 불장일 때 어떤 지표도 안 먹힙니다. 여기는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왼쪽 차트를 많이 보세요. 내가 매도를 하실 때는 왼쪽의 고점이 어딘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내가 끌고 가보겠다. 그 다음에 캔들이 많이 머물렀다가 한 곳,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여기에서는 지지지만 여기서는 저항으로 바뀌었죠. 여기 선 하나 그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지만 여기 아래 뚫리면서 다시 차트가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돼요.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습니다. 뭐 손익비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여기를 받았는데 여기서 매수를 받았는데 손절은 뭐 1로 잡고 익절은 2로 잡는다.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지 저항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거에 어떤 부분에서 지지 저항을 받았는지 차트를 내가 매도를 하시거나 매수를 하실 때 왼쪽을 많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아, 얘가 요 라인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다. 여기 깨지면 손절하고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름대나 아,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아, 상승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왼쪽의 차트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왜 그러냐면 왼쪽의 차트를 참고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쪽에서 매도와 매수 중요한 그 거래량 이런 것들이 특이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쭉 흘러갈 때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매물대로 잡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 지점들을 보시면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건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선을 꼬리인데 여기 꼬리 부분이잖아요. 여기 꼬리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차트가. 근데 과거 저점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또 흘렀다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걸 누가 자로 재가지고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라인들에서 저항을 받고 이게 돌파를 하니까 이거 다시 내려오게 되면 지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차트, 왼쪽 차트 바로 한 2, 3일 정도 그 정도 시간의 차트를 보시면은 그 중요한 지점들이 보이니까요. 여기도 보이네요.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죠. 그러면 여기 라인을 그어 보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쭉 이어 보면 여기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기 일봉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일봉상으로는 지지 저항이 조금 더 크게 보이죠.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이렇게 꼬리를 저점으로 잡으셔도 되고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코인에 대한 어떤 큰 뉴스는 없는데 텔레그램 운영자 이 사람 두로프가 이제 원래 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국적도 뭐 4개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톡이나 어떤 다른 그 SNS와 달리 약간 이제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약간 어떤 어둠의 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프랑스에서 좀 잡혔죠, 현재. 그래서
이게 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 때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침공을 했죠. 그래서 48시간 이스라엘 그 자국에 대해서 좀 비상 경계령 같은 것도 내렸고, 근데 유태인이 그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들을 왜 이렇게 주목을 할까요? 금융시장에서. 예전에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죠. 근데 그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직업이나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졌을 때 또 쫓겨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금융업이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시작을 했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나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 어느 나라나 금융 쪽은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 마켓 메이커는 다 유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 나라의 현재 뭐 전쟁 상황이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같이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저번처럼 계속 이제 그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 현물 타점이 나오면 제가 잡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차트 3개 있죠. 현재 KNC와 그 다음에 CTC,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오후에는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로 현물 타점 잡을 게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뭐 사라 팔아라 이건 아니지만 어떤 제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